50만 달러의 수술비를 요구하는 미국 병원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비용으로 내 딸의 생명을 살렸어요. 최근 미국 의료계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3년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2,318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914달러로 22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특정 고난도 수술 성공률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이 고난도 심장질환 수술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 에밀리 브라운 박사는 이러한 통계를 직접 경험한 의료진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희귀 심장질환을 앓는 자신의 딸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이자 환자의 보호자로서 그녀는 왜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실제 미국 의사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소아과 전문의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나 15년차 의사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제 삶에 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정작 제 딸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요. 한국과의 첫 인연은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희귀 심장질환 관련 논문을 검토하다가 우연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외과 팀의 연구 결과를 발견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정도로만 여겼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일하던 의사였던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의료 기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논문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수술 방식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복잡성 심장기형 환자들의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성공률이 90% 이상이었어요. 세상에 미국의 최고 병원들의 평균 성공률이 75%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죠. 호기심에 저는 그 병원 심장외과 팀과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소피는 항상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매주 수영과 발레를 다녔고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늘 상위권을 차지했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서 끊이지 않았던 때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평소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던 3층 계단을 오르다가 소피가 갑자기 숨이 차다며 멈춰섰죠. 그 순간 의사가 아닌 엄마의 직감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였던 저조차도 초기에는 단순 감기나 천식 정도로 생각했어요. 청진기로 들어보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피로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했지만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소피가 갑자기 실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소피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이게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죠.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MRI,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이 정상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운명은 냉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죠. 복잡 심장기형.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귀한 유형이었어요. 의학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의사로서의 이성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보스턴, 뉴욕, 시카고의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피의 차트를 본 의사들의 표정은 모두 비슷했죠. 누구도 선뜻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성공률은 30%도 안 되었고 수술 비용은 50만 달러가 넘었죠. 그때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읽었던 한국 병원의 논문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메일을 보냈죠. 소피의 모든 검사 결과와 차트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을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상 성공률 85%. 비용은 같은 수술을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한 줄의 답장이 저희 모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 수 없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우선 놀랐지만 더 놀라웠던 건 병원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미국의 병원들도 최신식 시설을 자랑했지만
이곳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죠. 미국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선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났어요. 보호자분, 놀라셨죠? 담당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CT, MRI, 심장 초음파 등 모든 검사 결과를 3D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시면서 수술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의학 용어를 쓰면서도 환자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RI 한 번 찍는데 수천 달러가 들었는데 이곳의 총 검사 비용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어요. 게다가 수술 비용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런 의심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은 놀라웠거든요. 이 병원은 연간 500건 이상의 복잡 심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성공률은 미국 최고 병원들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인데 이곳의 교수님은 1시간 넘게 저희와 상담하셨죠.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피는 분명 이겨낼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로서 저는 이런 확신에 찬 위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그때부터 모든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의사로서 저는 이런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모든 병실이 1인실이었고 보호자 침대도 편안했죠.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피의 상태를 체크했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가 항상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가끔은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이곳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의사가 아닌 엄마였습니다. 평소 수많은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는 그 보호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죠. 새벽 5시, 소피는 수술실로 향했어요. 마취 전, 소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 거야. 이곳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 아이의 말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네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하지만 놀라웠던 건 수술 중간중간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현재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준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시간마다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중요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소피의 상태를 알려주었답니다. 8시간, 10시간, 1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고 담당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죠. 브라운 박사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장 상태가 좋아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교정이 가능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닌 의학적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어요. 회복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중환자실의 시설과 의료진의 숙련도는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 뛰어났어요.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소피를 돌봐주었고 의료진들은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아침 회진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소피의 상태를 논의했고 물리치료사와 영양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했답니다. 이런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소피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3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퇴원 전날 담당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전 세계의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지요? 네, 이제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최신 기술만을 갖춘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위하는 진심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가 겪은 한국 의료의 놀라운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퇴원 후 한 달, 저희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소피의 회복 상태를 지켜봐야 했고 후속 치료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외래 진료에서 저는 의사의 시선으로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담당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더군요. 첨단 의료 장비의 활용도가 높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MRI 한 대로 하루 평균 8에서 10건 정도의 검사를 하는데 이곳에서는 같은 장비로 20건 이상을 처리한다고 해요. 덕분에 장비 투자 대비 효율은 훨씬 높고 이는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더 놀라웠던 건 의사들의 수술 경험이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는 소피와 같은 케이스의 수술을 연간 50건 이상 집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5건도 보기 힘든 희귀 케이스인데 말이에요. 이런 높은 수술 건수는 곧 경험의 축적을 의미했고 그 경험은 다시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의 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낮출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어요. 소피의 회복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퇴원 한 달 만에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소피는 이제 숨이 차지 않다고 신나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독일에서 온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도 저희처럼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포기 선고를 받고 한국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이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 사례로 끝나선 안 되겠다고요.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합리적인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1년간의 연구휴가를 신청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한 거죠. 소피도 이곳의 국제학교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의료의 모든 상식이 새롭게 쓰이고 있는 이곳에서 의사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의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팀에서는 실제 OECD 의료 통계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의료비 지출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주요 수술의 성공률은 오히려 더 높았답니다. 처음에는 이 통계를 의심했지만 직접 임상 현장을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가장 큰 차이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한국의 병원들은 최신 의료 장비 활용도가 미국의 2배 이상이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검사나 행정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죠. 한 예로 제가 관찰한 대학병원의 심장외과팀은 연간 5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같은 규모의 미국 병원이 평균 150건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더 많은 수술 경험은 자연스럽게 높은 성공률로 이어졌고요.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의료진 간의 협업 시스템이었어요. 매주 진행되는 다학제 회의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환자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이었죠.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미국의 의학 저널에 투고했어요. 논문의 핵심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높은 의료 수준과 합리적인 비용의 균형을 이루었는지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의미 있는 발견들을 담고 있었죠. 소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된 거였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미국의 의료계에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비용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런 개방성도 한국 의료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로서의 새로운 미션을 발견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연구를 정리하던 중에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무려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더군요. 실제로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매일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소아암 환자, 독일에서 온 척추 수술 환자, 중동에서 온 심장병 환자, 그들 모두 자국에서 치료를 포기했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사례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암 치료 분야였어요. 한국의 5년 암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았어요. 빠른 회복과 높은 완치율. 이것이 바로 많은 암 환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였죠. 제 딸 소피의 담당이었던 교수님께 여쭤보니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9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했고 의사들의 해외 연수를 적극 지원했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2010년대부터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죠. 특히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미국의 주요 의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효율성과 혁신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미국 의료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한국의 사례는 미국 의료계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의료의 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신속한 의사결정이었어요.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 기술의 도입이 미국보다 훨씬 빨랐죠. 물론 안전성 검증은 철저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화상으로 진행된 첫 강연에서 저는 소피의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의대생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죠. 그들은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의 사례에서 발견했답니다.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고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희망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년 동안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몸담고 있던 병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하나씩 적용해 나갔죠. 우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이 사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어요. 덕분에 불필요한 중복 검사가 30% 이상 줄었고 의료진 간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답니다. 수술실 운영 방식도 바꿨어요. 한국처럼 수술 전후 과정을 표준화하고 효율화했더니 같은 장비와 인력으로도 수술 건수를 50%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특히 의미 있었던 변화는 비용 구조의 개선이었어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장비 활용도를 높이니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소피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수술이 가능해진 사례로 의대생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다뤄졌답니다. 제가 쓴 논문은 미국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주요 병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병원은 이미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어요. 의료비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사례는 미국 의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매년 2달씩 한국을 방문해 의료 연구를 진행합니다. 소피도 그때마다 함께 가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아이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꿈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모델로 그들에게 맞는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매주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들 모두 한결같이 놀라워합니다. 의사로서 1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최선의 의료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의술과 합리적인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소피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래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을 위해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먼 훗날 소피가 한국과 미국의 의료 발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한국행을 선택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발견한 기회였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에밀리 씨가 전해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의사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력과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의료 기술력과 합리적인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공존하는 한국의 의료 환경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네요. OECD 통계로도 입증된 이러한 우수성은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